농어촌공사가 천안 지역 수상 태양광 사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민들이 명확한 사업 철회 선언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농어촌공사의 사업 중단은 사실상 철회라고 밝혔습니다. 세종경찰과 시민이 함께하는 골목길 안심 순찰대가 본격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오는 10월 말까지 골목길 곳곳을 돌며 치안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세종시 4-2 생활권 5개 블록에 대한 1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티브로드 뉴스입니다. 지난해 천안 지역 저수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가 추진되자 주민들은 강하게 반대했는데요. 농어촌공사는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천안 목천읍 용현 저수지입니다. 지난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저수지 면적 4분의 1가량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추진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환경 훼손과 농작물 피해 등을 이유로 사업을 반대했습니다. 올해 1월 농어촌공사는 주민 반대로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사업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반대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농어촌공사가 산자부로부터 받은 전기사업 허가권을 포기하지 않은 점, 명확한 사업 철회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천안시 의회에서도 거론됐습니다. 안미희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개발행위 허가권을 가진 천안시에 사업 철회 여부를 물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주민 동의 없이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할 경우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천안시는 당초 반대 의견만으로 허가 취소는 불가능했지만 정부 지침으로 주민 의견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며 사업 신청이 들어올 경우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에 대해서 그게 이제 그 법적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허가를 처분할 그 명분이 없었거든요. 지금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그 지침을 실무적으로 명확히 해서 내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 시에 그런 주민 의견 사항이 해결이 안 되면은 저희들이 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용현 저수지 외에도 입장 저수지 등 천안 4개 저수지에 수상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천안시는 주민 반대 의견이 만장일치인 만큼 농어촌공사의 사업 중단은 사실상의 철회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31일 오전 9시 40분쯤 천안시 북면 사방댐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차량이 넘어지면서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운전자 57살 A씨는 비포장도로 급경사에 서 있던 레미콘 차량에 올라타다 레미콘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천안시가 식량 산업의 체계적인 분석과 지원을 위해 중장기 발전 계획을 마련합니다. 이와 관련해 천안시는 농업 관련 기관과 단체 실무자가 참석해 식량산업 5개년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가졌습니다. 협의회는 식량 생산과 가공, 유통시설 설치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종합적인 지원책과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특히 천안쌀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체계 방안과 육성 전략 5개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천안시는 6월과 7월 인감증명을 대체하는 본인 서명 제도의 무료 발급 체험을 실시합니다. 본인 서명 제도는 인감 증명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도장이나 행정기관 방문 없이도 전국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확인만 거치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체험은 본인 서명 제도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체험으로 발급된 확인서는 공식 서류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령 운전자들의 교통사고 소식에 면허를 반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은 잦은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천안시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반납이 이뤄지면서 당초 책정했던 예산이 바닥났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20년 동안 운전한 지영이 할아버지. 2년 전부터 운전을 하지 않은 할아버지는 최근 고령 운전자들의 잇따른 사고 소식에 면허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달 1일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할 경우 반납 직전까지 운전을 했다면 30만 원, 그렇지 않은 경우 10만 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섭섭해요. 예. 어떤 사람은 왜 반납했냐 그냥 놔두지. 아니 운전 안 할 빼야 놔두면 뭐합니까 올해. 도움 되죠 10만 원이라도. 현재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모두 112명. 천안시는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예상보다 많은 반납이 이루어지면서 예산은 이미 바닥났습니다. 오는 8월 추경에서 5천만 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간다면 연말까지 약 5천만 원 정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내년에 반납하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내년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죠. 하지만 현재까지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 중 직전까지 운전을 했던 경우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시는 더 많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반납을 위해 캠페인과 홍보를 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고령자 면허 반납은 관내 경찰서를 통해 할 수 있고 지원금은 천안시청 교통정책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아산시가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과 아파트 단지 주변 지역 등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밤샘 주차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적발된 차량은 3일에서 5일간 운행 정지 또는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아산시가 위생등급제에 참여할 음식점을 모집합니다.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 상태를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등급을 지정해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일반 음식점 영업자와 휴게 음식점, 제과점 등입니다. 위생등급 지정 업소에게는 음식점 홍보와 함께 2년 동안 위생 관련 출입 검사 면제, 시설 설비 개보수 융자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세종 지역 골목길 치안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늦은 시간 경찰과 함께 우범 지역을 돌며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예정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해질녘 조치원읍의 한 골목. 경광봉을 손에 들고 노란 조끼를 입은 주민들이 순찰에 나섭니다. 빈 공사장은 물론 잘 보이지 않는 주택가 사각지대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순찰을 도는 주민들은 바로 골목길 안심 순찰대. 시민 스스로가 경찰과 협력해 동네 치안을 담당하는 겁니다. 취약지역이 그 역 주변 이런 골목 또 시장통 이런 부분에 그 야간에는 사람들이 없을 때 범죄의 그 취약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특히 이제 이곳에 보면 지하도 쪽이라든지 그런 곳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순찰을 해서 골목길 순찰에 주민들도 마음이 놓입니다. 아유, 맘 놓고 돌아다니고 좋죠. 저기 뭐 여기에 여기 사람들도 많이 돌아다니니까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지. 골목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심 순찰대가 발대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자율방범대와 녹색 어머니회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 모두 3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순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단위로 세종시 전역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동시에 진행됩니다. 늦은 시간 공원과 유흥가, 공사장 등 범죄 취약 지역을 경찰과 함께 오는 10월 말까지 집중 점검하게 됩니다. 범죄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를 포기하게 하는 거죠. 꺾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절도는 물론이고 폭력 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 비행이라든가
또 생활 범죄까지도 예방이 됩니다. 세종 지역에 있는 골목만 800여 개. 시민 스스로가 부족한 경찰 인력을 대신해 동네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 시민들의 안전과 관리 효율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CCTV 관제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노종용 의원은 현재 도시통합정보센터에서 관제하는 CCTV는 1,953대에 달하지만 이를 모니터링하는 직원 수는 턱없이 부족해 1인당 약 300대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삼생활권 등의 CCTV가 확대될 경우 관리 인력 부족은 물론 모니터링 효율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선별 관제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종시 역대 최대 물량의 동시 분양으로 관심을 모았던 4-2 생활권 5개 블록에 대한 1순위 청약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됐습니다.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에 따르면 세종 자2 이편한 세상은 296가구 모집에 12,562명이 청약해 평균 4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또 세종 어울림 파밀리 에센트럴은 M1 블록에서 27대 1, M4 블록에서 20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세종 더휴 예미지는 L1 블록에서 16대 1, L2 블록에서 30대 1의 경쟁률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세종시가 올해부터 독서 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지역 내 활동 중이거나 활동 계획이 있는 독서 동아리로 등록된 동아리에는 활동 공간과 도서, 컨설팅이 지원됩니다. 독서 동아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5명 이상 10명 내외 인원을 갖추고 월 한 차례 이상 정기 활동을 하고 있거나 활동 예정이어야 합니다. 등록은 복합 커뮤니티 센터 도서관 중 지원을 희망하는 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시청 교육지원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계획에 발맞춰 세종시 신도시에서도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중 약 10% 이상을 차지하는 게 바로 태양광입니다. 지난해에는 태양광 발전을 통해 53억 원가량의 수익을 올렸다는데 현재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은 어떤지 짚어봤습니다. 김우순 기자입니다. 세종 호수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입니다. 이곳에선 시간당 약 1000kW의 전력이 생산됩니다. 또 세종과 대전을 잇는 자전거 도로에 설치된 발전 시설에선 약 1900kW의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이처럼 세종시 신도시에 설치된 8곳의 상업용 태양광 발전 시설과 공동주택 등 자가용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되는 전체 전기 용량은 시간당 28.2메가와트. 이를 통해 지난해엔 연간 53억 원어치의 전력 판매 수익을 올렸습니다. 이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약 10,0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주차장이나 자전거 도로 등 놀고 있는 공공 유휴부지가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공간 활용과 도시 경관 등을 감안하여 주로 도로시설, 배수지, 건물 옥상, 그리고 대형 주차장 등을 설치 부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 유휴 부지를 대상으로 다양한 제한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도 수목원과 중앙공원 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2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공모 사업을 추진합니다. 특히 제한 공모를 실시함으로써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 설계는 물론 전기 자동차 충전 기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중앙공원 주차장과 국립세종수목원 주차장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세종수목원 관련 기관인 산림청과도 이미 협의를 마쳤고요. 이미 서로 통합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편 행복청은 오는 2030년까지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계획으로 태양광뿐 아니라 연료전지와 바이오 에너지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만들어진 지 1년이 조금 넘은 세종시의 한 육교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던 터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요.
LH는 인근 주상복합 건설공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정밀 진단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가재마을 구단지와 어진중학교를 잇는 보행 육교입니다. 만들어진 지 1년이 조금 넘은 육교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말부터는 아예 통행이 차단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달이 넘도록 보행 육교가 가로막히면서 학생들이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돌아가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안전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잖아요. 강 건너니까 여기 공사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리로 다니는 걸 더 좋아하시는데 좀 위험하다고 일로 가지 말라고 옛날에도 하셨었는데 지금 여기로 다녀야 돼가지고 조금 불편해요. 균열이 발생한 원인은 인근 주상복합 건설공사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H 세종특별본부는 건설 현장의 흙막이 공사로 주변 지반이 교란되면서 육교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안전진단 용역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협의를 통해 건설사가 흙막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육교에 대한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최종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 보강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다만 학생들과 주민들의 통행 불편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임시 보수 공사를 먼저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보수가 완료되면 6월 첫째 주에는 통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소방본부가 9월까지 폭염 대비 소방활동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119 소방서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온열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과 조치를 위한 폭염 구급대를 운영합니다. 또한 폭염특보가 지속될 경우 한낮 시간대 2차례 이상 도로에 열을 식히기 위한 급수 지원도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구인 구직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어울림 방문 요양센터에서 요양 보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52-4080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ON에서 머시닝센터 조작 업무를 담당할 직원 4명을 채용합니다. 팩스 또는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41-585-676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상영산업에서 포장용기 제조 업무를 담당할 직원 2명을 채용합니다. 우편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9090-9068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동화농산에서 가축 사육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 6명을 채용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지원 가능하며 문의사항은 010-7524-1253번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